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한인사회의 최대 여행사인 탐여행사의 해외여행을 담당하고 있는 김진석입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저희 탐여행사의 여행 전문가들이 나와 유명 여행지를 시리즈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 서유럽 여행의 전반부를 할 수 있는 영국의 런던부터 스위스의 인트라켄까지의 일정을 상세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설명해 드린 대로 서유럽 여행은 해외여행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로 세계 역사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최고의 문화가 융성했고 지금도 융성하고 있고 영국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바티칸 박물관 등 세계 3대 박물관이 포함돼 해외여행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다녀와야 할 서유럽 여행입니다. 여행의 스타트 지점인 영국은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울 정도로 세계 여러 나라를 식민지로 두고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입니다. 산업혁명을 통해 오늘날 산업구조의 기틀을 놓은 나라이며 자동차를 발명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영국은 유럽 여행의 시작점인 이유는 이 같은 영국의 위상과 또 대륙의 서쪽 끝에 위치한 섬나라라는 지리적인 특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런던에서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기거하는 버킹엄 궁전, 유럽 민주주의 상징인 국회의사당과 빅벤 시계탑, 영국 왕들의 대관식과 다이애나비의 결혼식이 열렸던 웨스트민스터 사원 등을 관광한 뒤에 런던을 관통하는 템즈강 유람선을 타고 런던 아이, 타워 브리지, 타워 오브 런던 등을 감상하게 됩니다. 런던 여행에서 절대로 빼놓아서 안 될 곳은 영국 박물관입니다. 영국 박물관은 식민지 확장을 통해 그리스나 이집트 등 전 세계에서 가져온 엄청난 보물들을 전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미라와 피라미드의 벽화는 물론이고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의 일부도 옮겨와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런던 관광을 마치고 유로스타 고속 열차를 타고 예술과 낭만의 도시 프랑스 파리로 넘어갑니다. 프랑스는 1789년 프랑스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로의 길을 열어놓은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던 나라입니다. 파리 외곽에 자리 잡은 루이 14세가 완성한 베르사유 궁전 하나만 돌아보아도 프랑스 예술의 진수를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파리의 랜드마크는 역시 에펠탑입니다. 1889년 세워진 인공구조물인 에펠탑은 저녁이 되면 조명을 받아 더욱 아름다운 자태를 선사합니다. 세계 3대 박물관의 하나이며 연간 관람객이 가장 많은 박물관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루브르 박물관도 파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영국의 영국 박물관, 또 로마의 바티칸 박물관과 함께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로 세계 최대 규모의 예술품을 소장하고 있고 세계에서 관람객이 가장 많은 박물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심성당이 자리를 잡고 있는 몽마르트 언덕은 옛날부터 예술가들이 모이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지금도 초상화를 그려주는 거리에 화가들이 많이 있고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파리 관광을 마치면 기술을 북쪽으로 돌려 벨기에로 향하게 됩니다. 작은 파리라는 별칭을 가진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는 문호 빅토르 위고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이라고 칭했던 그랑플라스 광장을 만나게 됩니다. 호화로운 금박으로 장식한 옛 건물들로 둘러싸인 광장에 서면 빅토르 위고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느끼게 됩니다. 그랑플라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유명한 오줌싸개 동상이 있고 그 주위 상점에서는 유명한 벨기에 와플을 맛볼 수 있는 상점들이 즐비합니다. 브뤼셀 관광을 마치면 다시 계속해서 북쪽으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으로 향하게 됩니다. 국토의 상당 부분이 해수면보다 낮은 네덜란드의 지리학적 특성으로 도시 내부의 거미줄처럼 연결된 운하들을 구경하고 왕궁이 우뚝 솟은 댐 광장 등 시내 관광을 마치면 암스테르담에서 10마일 정도 북쪽에 위치한 잔세스칸스 풍차마을을 방문하게 됩니다. 1700년대에 바닷물을 퍼내기 위해 만들어진 풍차가 만들어내는 전원의 아름다운 풍광에 하염없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다음의 목적지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입니다. 프랑크푸르트 구시가지에 자리 잡은 레머 광장에서는 건물의 프레임이 외부로 드러나게 설계된 독일의 전통 건물들의 특별한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인근의 마인 강변을 따라 산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버스를 타고 이동한 곳은 대학의 도시로 이름이 난 하이델베르그입니다. 영화 황태자의 첫사랑 배경이 됐던 학사주점을 지나 왼쪽 산등성이의 하이델베르그 성의 위용을 바라보면서 도달한 마르크트 광장을 구경하고 유명한 칼 데오도르 브릿지로 걸음을 재촉합니다. 칼 데오도르 다리에서 보는 하이델베르그 구시가지와 하이델베르그 성을 보면 고요한 아름다움의 전율이 느껴짐을 느낍니다. 다리를 건너가면 철학자들이 걸으며 사색했던 철학자의 길 입구가 있고 길을 따라 걸어 올라가면 하이델베르그 구시가지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이델베르그를 떠나 다시 프랑스 국경을 넘어 스트라스부르크라는 작은 도시로 이동합니다. 스트라스부르크는 예능 프로그램인 꽃보다 할배에 소개되며 한국에서도 유명세를 타고 있는 여행지입니다. 낭만이 넘치는 중세 유럽의 도시를 만끽하고 스트라스부르크의 노트르담 대성당과 구텐베르그 광장 등을 관광합니다. 이후 알프스의 풍치가 진하게 있는 스위스로 이동하면 그림 같은 풍광들이 차창을 따라옵니다. 인트라켄에서는 2시간의 사랑열차를 타고 융프라우의 턱 밑에 있는 융프라우 요흐로 이동합니다. 이동하는 동안 산악열차의 크다란 유리창으로 볼 수 있는 스위스의 장엄한 대자연의 풍경은 감탄사를 연발하게 합니다. 스핑크스 전망대와 얼음동굴등도 색다른 체험이며 융프라우 아래 펼쳐진 대빙하와 만년설 등을 보고 다시 2시간에 걸쳐 내려오는 기찻길도 올라가는 길 못지않은 아름다운 풍광으로 머릿속에 이래서 스위스구나 하는 생각을 깊이 각인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스위스 인트라켄까지가 서유럽 여행의 전반부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시작하는 서유럽 후반부 일정을 준비해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